고성희 씨 간이식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자기 간을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고성희 네 간을 내놔. 네가 우진이 엄마인데 직접 간이식을 해야지. 자기 몸이 아깝다고 어디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 생각을 했어. 오늘은 뒤바뀐 공여자와 수술 후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은호 네가 정 그렇다면 간이식 적합검사 나도 받을게. 내가 일치하면 내가 줘도 되는 거잖아. 지은호가 친모에게 휘둘려 간이식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가슴 아팠던 이지혁은 자신 또한 간이식 검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배, 가족 사이에서도 일치할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수술이에요. 우진이한테는 남은 시간도 많이 없고요. 우진이가 이렇게 아픈 걸 봤는데 그 여자 때문에 간이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 친구예요. 내 소중한 친구라고요. 그래 확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나만 간이식 적합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성재도 그렇고 병원에 지금 오기로 했어. 그 시간 박성재는 이수빈과 지은호의 병문안 문제로 투닥거리고 있었는데요. 선배가 좋아했다던 그 짝사랑하는 사람 병원을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잊으려고 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길 가겠다고요? 이수빈이 단단히 마음이 상한 상태였지만 박성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빈아 나 그 후배한테 마음 접은 지 오래됐어. 그리고 은호 후배는 내가 아니라 지혁이를 좋아한다고. 수빈아 정말 미안해 병원에 안 가면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일 것 같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을 뒤로하고 지은호의 병실로 향했고 자신도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혁아 너만 혼자 검사받게 할 수는 없지. 당연히 나도 받아야지. 그런데 여태까지 간이식 적합 검사는 누가 받았습니까? 정말 일치하는 사람이 지은호 하나뿐이었던 건가요? 아, 그게 말입니다.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으신 분은 지은호 씨 한 분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선당 공포증이 있다고 하셔서 일치한다 해도 도저히 수술대에 오를 자신이 없다고 하셔서 말이죠. 박성재와 이지혁은 의사의 말에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너무나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칼 대는 건 무섭고 버린 딸한테 강제로 간 빼앗아가는 짓을 하다니. 박성재는 말했죠. 그 여자 얼굴은 못 봤지만 대체 누구인지 대단한 사람이네. 애는 대체 어떻게 낳았을까? 거짓말이야 뻔해. 성재 너는 그 여자 못 봤구나? 겉으로 봐서는 정말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어. 그러니까 지은호가 껌뻑 속아서 넘어간 거겠지. 몇 번이고 회사에 와서 지은호한테 협박을 하는데 정말 은호만 아니었으면 회사 밖으로 당장 끌어내고 싶었다니까. 아마 성재 너도 오늘 만날 수 있을 거야. 자기 아들 병실 지키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딸 버리고서 얼마나 팔자가 폈는지. 건물이랑 증여세까지 170억 줄 테니 간을 팔라고까지 했다더라. 그리고 이지혁과 박성재는 나란히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성재 너는 가봐야 되지. 나는 은호 병실에 계속 있을 건데 결과 나오면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돌아서려는 박성재 앞에 고성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어머니. 아는 척할 새도 없이 고성희는 급하게 수술 상담을 받기 위해 박성재를 못 보고 지나쳐갔고 이지혁은 고성희를 가리키며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이야기하니까 저기 지나가네. 저 여자가 지은호 친모야. 진짜 겉으로는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이지? 고성희의 거짓말이 전부 깨어지는 순간이었죠. 새어머니가 은호가 말한 그 여자였다고?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그 쌍둥이가 우진이었다는 말이야?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수술 대상자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던 박성재는 그제서야 로비로 가서 환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기 오늘 입원한 환자 중에 한우진이라고 있나요? 무슨 사이시죠? 제 동생입니다. 법적으로도 한우진은 박성재의 동생이었기에 간호사는 한우진의 입원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짜네. 지혁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믿었던 그분의 실체가 이런 거였을 줄이야. 나도 정말 감쪽같이 속았어. 그것보다 우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동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박성재는 고성희의 실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나는 것은 아까 들은 의사의 설명이었죠. 선당 공포증이 있어서 간이식 적합 검사조차도 안 받았다니. 지혁아,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은호 좀 설득해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 간이식은 은호가 아니라 새어머니가 직접 해야지. 최소한 간이식 적합 검사라도 받았어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지. 박성재는 꾀를 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릴 거야. 공여자가 사라져서 우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간이식 검사를 받아야겠지. 우진이를 당장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새어머니도 검사를 더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자기 입으로 은호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겠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아버지는 자길 배신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새어머니도 그걸 잘 아실 거고. 결국 본인 간을 내놓아야겠지. 그 후에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 알릴 거야. 새어머니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야. 우선 은호한테도 알려줘. 그 여자가 아직 간이식 적합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걸. 잠깐 사라져 있는 거지. 이건 우진이를 죽이는 게 아니니까. 은호를 잘 설득해봐. 정말 잠깐만 사라져 있으면 된다고 말이야. 지은호를 이지혁에게 맡기고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성재인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버지가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박성재의 전화를 받은 박진석은 놀라서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 큰 아들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고 병원에 와달라고 한 것인지. 혹시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달려온 박진석은 병원 복도를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떡하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고성희와 한우진을 마주치고 마는데요. 박진석은 그 광경을 보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니, 당신이랑 우진이가 대체 여기에는 왜 있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는데요. 성재가 지금 병원에 좀 와달라고 해서 성재 연락 받고 온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왜 수술복을 입고 있는 거고? 박진석은 수술복을 입은 한우진을 번갈아 보며 다그쳤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죠.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우진이 아픈 거 숨겼어요. 우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극구 부탁하는 바람에 여보. 고성희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엄마 말이 맞지? 너는 일단 수술실 들어가고 자세한 설명은 내가 할게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재빨리 수술실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은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우진이 응급수술만 받고 나면 다 끝이었는데. 박성재, 그게 아주 내 앞길을 막는구나. 고성희는 속으로 말을 삼키며 다시 현모양처를 연기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금세 걱정 가득한 엄마의 표정이 떠올랐죠. 여보, 우진이 저 녀석이 죽으려고 했나 봐요. 간이식이 급하다는데 그동안 저한테도 숨기고 그냥 죽으려 했다가 지금 나도 연락받고 달려오는 길이에요. 병원에서는 정말 천운이라고 우진이 간이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석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도 하고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우진이 수술부터 시켜놓고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한 건데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여보. 당신 속일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어. 모든 걸 한우진의 탓으로 몰아간 고성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성희의 연기는 완벽했고 박진석은 그 말을 믿는 듯 보였죠. 하지만 모든 건 박성재가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수술 취소되었습니다. 공여자가 사라졌어요. 의사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공여자가 사라지다니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한우진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서 드디어 안심을 했는데 지은호가 사라지다니. 지은호, 이게 미쳤나? 고성희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결국 그날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지은호, 이 사기꾼 같은 것 돈을 받았는데 감히 나를 물먹여? 고성희는 속으로 지은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지은호를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였죠. 박진석에게 지은호의 존재 자체를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공여자가 사라지다니. 그래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 가족들이 우진이랑 간이식 적합 검사를 안 했는데 말이야. 사실 가족이 이식을 하는 게 맞지. 당신도 바로 적합 검사 준비해. 박진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아들에게 간을 주기가 싫어 그 큰 돈을 지은호에게 건넨 것인데. 고성희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죠. 가족 중 한우진과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고성희뿐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성희 씨가 기증이 가능하시겠네요. 의사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고성희, 당신이 일치할 줄 알았어. 당신 소원대로 아들을 살릴 수 있으니 기뻐해야지. 박진석은 고성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석의 손길이 고성희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죠. 들었지 여보?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일치한다니 기쁜 마음으로 수술 받자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고성희에게는 냉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사모님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번에 선당 공포증이 있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당 공포증이라뇨.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치 당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는데 그런 게 무서운 건 아닐 거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건 손도 못 쓰고 우리 아들이 죽는 거지. 걱정 마세요. 이 사람 수술 받을 겁니다. 박진석의 말에는 유예가 없었습니다. 어버버하는 사이 고성희는 금세 수술복을 갈아입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고성희를 수술 준비실로 안내했죠. 고성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 수술부터 받자. 수술이 끝난 뒤에 지은호한테서 돈은 다시 찾아오면 돼. 뻔뻔한 기집애,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박진석이 자길 속였다고 뭐라 하는 일은 없겠지. 6개월이나 지은호한테 공들인 시간이 아깝지만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박진석한테 들킬 일은 없겠지. 고성희는 수술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가득했죠. 고성희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성공적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차가운 조명이 고성희의 얼굴을 비췄죠. 이 수술로 박진석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엄마로 자리매김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간을 받은 한우진은 건강을 회복했고 지은호에게서 간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마음의 가책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실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죠. 은호간을 이식받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은호한테 정말 미안할 뻔했어. 한우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하지만 60에 접어드는 나이에 이식 수술을 감행한 고성희에게는 지독한 후유증이 따라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갔죠. 선생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술이 정말 잘 된 게 맞나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공여자 건강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내 몸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몸은 하루하루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커녕 고성희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우진이가 살아서 회장이 되면 뭐 하냐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고성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대체 이 인간은 부인이 아픈데 왜 코빼기도 비추질 않는 거야.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비서도 연락이 안 되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괘씸한 지은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내서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데. 고성희는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지은호를 잡으러 병실 밖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고성희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손은 벽을 짚어야 할 정도였죠. 그때 박진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성이 당신 그 몸을 하고 어디를 가려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이제야 왔어요? 나 당신만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내 비서 어디서 뭐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병실에서 정말 답답해서 더는 못 있겠어.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나 무서워 내 자식들 두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정말 후회는 없어요. 우진이 살렸으니까. 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차가웠죠. 그래? 그 말이라도 진심이길 바라야겠군. 죽을까봐 무서워? 그러면서 당신은 그 공포를 왜 버린 딸한테는 강요했던 거야? 다 들었어. 당신이 버린 쌍둥이 딸 이야기. 그 아이간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말이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처럼 가증스러운 여자랑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게 내 결정이야. 난 나를 속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겠지?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주었던 것들까지 전부 빼앗을 생각은 없어. 우진이도 계속 내 호적에 둘 생각이야.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우진이 엄마도 지은호 씨 엄마도 아니야. 박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다 오해예요. 간이식도 결국에 내가 했잖아요. 우진이 살린 건 나라고요. 지금 내 꼴을 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간까지 내놓은 건데. 박진석 당신 그러면 안 돼. 고성이는 박진석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싸늘히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뿌리치며 병실 문으로 향했죠. 두 번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 보낼 테니 이혼 도장 찍어.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예요. 줬던 걸 뺏는 법이 어디 있어. 그 빌딩은 결혼 선물로 나한테 준 거였잖아. 치사하게 굴 생각하지 마요 알았으니까. 고성이는 절규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병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고성이는 비굴하게 이혼 도장을 찍는 대가로 건물 등기권리증을 지켜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콜록거리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나 절대 안 죽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버티며 살았는데.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죽어. 고성이는 병상에 누워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집념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독한 의지와는 다르게 고성이의 몸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수술 후유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고성이의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죠. 하지만 고성이를 돌봐줄 가족은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다시는 병실에 오지 않았고 한우진도 고성이를 외면했죠. 병실에는 고성이 혼자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것만큼 고성이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만 갔는데요. 고성이는 하루하루 몸무게가 줄어들었고 기력은 바닥났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고성이의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왔죠.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고성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려 했지만 응급 버튼도 고성이를 간호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죠. 고성이의 손은 허공을 헤맸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병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도 고성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결국 고성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성이의 손은 천천히 떨어졌고 눈은 감기지 않은 채였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건 박영나. 고성이의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박영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를 마주했죠. 박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덤덤히 장례식 치르며 박영란은 엄마를 회상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쓸쓸하기만 했죠. 평생 자신이 그려준 길대로 딸이 따라오길 바라며 박영란을 구속했던 엄마 고성이. 박영란은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성이는 평생 자신의 욕심과 계산만을 앞세우며 살아왔죠. 죄 많은 그녀지만 그래도 잘 가시길.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난 고성이가 남긴 건 오로지 건물 등기권리증 한 장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은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했죠. 고성이의 장례식장엔 떠난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적었고 누구도 고성이를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죠. 고성이가 평생 쌓아온 관계는 모두 거짓과 이용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은호 대신 아들을 살리고 떠난 고성이, 그것이 고성이의 업보였는데요. 고성이의 일생은 욕심과 거짓으로 점철되었고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성이. 고성이는 결국 자신이 버렸던 딸 지은호를 괴롭히고 이용했던 죗값을 치르게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